저번 주에 한 내용을 잠깐 복습을 하면 우리가 이제 기술 통계 말고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할 때 어떤 뭔가에 대해서 가설을 세우고 거기에 대한 검증을 하는 그런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일단 통계에서의 가설은 몇 가지가 있다 그랬죠? 통계에서의 가설은 딱 두 가지. 이거 아니면 저건데 귀무가설과 대립가설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뭐 대안이 막 여러 개 있는 구조가 아니라 귀무가설 아니면 대립가설. 그래서 근데 통계는 간단히 요약을 하면 어떻다 그랬죠? 보수적이라 그랬죠. 통계는 귀무가설 입장에서 봤을 때 대립가설을 조금만 변화가 있거나 차이가 난다고 해서 바로 대립가설이 맞습니다라는 의사결정을 내린다고 했어요? 아닌다고 했어요? 그렇죠. 바로 내리진 못해요. 그래서 권투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챔피언하고 도전자가 귀무가설이 챔피언이고 대립가설이 도전자인데 도전자가 완벽하게 챔피언을 이기지 않는 이상은 판정승이 거의 챔피언한테 가게 되죠. 대립가설, 이 가설 검정도 마찬가지로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이 있을 때 완벽하게 대립가설이 맞지 않는 이상은 대립가설 손을 잘 들어주질 않아요. 왜? 보수적이니까 기존의 입장을 잘 안 바꾸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가설 검정도 그런 성향에 맞춰서 정의가 돼 있어요. 그럼 사람들은 야 조금 바뀌었는데 왜 바뀌었다고 얘기를 안 하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제 반대 입장에서 보면 통계가 만약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순간 그거는 보편 타당해져 버린다는 거죠. 누구나 봤을 때 맞다, 얘가 맞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왜? 보수적인 성향의 어떤 그 학문이 얘가 맞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건 누가 봐도 맞는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기술적인 부분으로 해서 유의 수준 알파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논문 쓸 때도 항상 유의 수준이라는 용어를 쓰셔야 되는데 유의 수준 알파는 뭐냐면 저거를 통해 가지고 완전히 보수적이냐 좀 덜 보수적이냐 이제 이런 어떤 건데 이런 거죠. 절대 실수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H0가 아까 귀무가설이라고 했잖아요. 귀무가설이 참인데 내가 잘못해서 대립가설을 선택하게 되는 오류를 최소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수적이 되는 거죠.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통계는 데이터가 하나만 그러니까 1대1 비교면 괜찮은데 얘들이 산포를 가지기 때문에 그런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를 들면 가장 일반적인 형태가 이제 이걸로 보면 이렇게 됐었죠. 그래서 요 H0라고 하는 게 뭐냐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귀무가설에 의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분포죠. 근데 샘플을 취해서 얻은 분포가 이 분포예요. 근데 이 분포가 여기 떨어지면 이 분포가 이쪽에 있으면 아직 안 변했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요게 이 선을 넘어가면 변했네 라고 얘기를 한다 이거죠. 이게 넘어간다는 거는 뭐냐면 누가 봐도 넘어갔을 거라는 거죠. 얘가 이해되시나요? 되게 좀 어려운 얘기 같아 보이는데 그래서 프로세스는 뭐냐면 귀무가설에 해당하는 거를 하나를 놓고 그 다음에 샘플링을 취해서 그걸 가지고 타점을 해보면 그걸로 얻어지는 게 뭐냐면 검정 통계량이에요. 그 검정 통계량이 이 안쪽에 떨어지느냐 이 바깥쪽에 떨어지느냐에 의해서 판단을 한다는 거죠. 제가 저번 주에 그런 설명들을 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p-value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p-value는 어떤 걸 p-value라고 그랬죠? 이게 제일 이게 어려운 부분인데 좀 전에 했던 요 부분을 조금 확대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쪽, 그 다음에 이쪽도 있겠죠? 그래서 이쪽이 유의 수준 알파라고 보자 이거죠. 이쪽이. 그러면 이게 이제 기준 값이에요. 경계예요, 경계. 그래서 검정 통계량이라고 하는 거 하나를 샘플을 통해서 구하면 그게 이 안쪽에 떨어지면, 이쪽에 떨어지면 걔가 채택이에요. H0가 채택이에요. 이 바깥에 떨어지면 H0가 기각이 되는 거예요, 기각이. 얘가. 근데 검정 통계량이 지금은 어디 떨어졌어요? 지금은 예를 들면 검정 통계 여기 떨어졌다고 보죠. 그러면 채택이죠. 얘가. 근데 요 선은 알파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이 알파 값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의사결정하는 사람이 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0.01이 될 수도 있고요. 0.05도 할 수도 있고 0.1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선이 옮겨갈 수가 있다는 거죠. 어디로? 알파를 더 키워버리면 얘가 이쪽으로 옮겨가 버린다 이거죠. 선이. 그러면 검정 통계량은 안 변하거든요. 얘는 그러면 기각이에요? 채택이에요? 기각이 돼버리죠. 왜? 이 선 이쪽에 있으니까. 기존에 이걸 기준으로 봤을 땐 채택인데 이걸 기준으로 봤을 땐 기각이 돼버린다는 거죠. 얘가. 그래서 모든 통계 패키지는 뭘 만드냐면 검정 통계량으로 이루어지는 요 확률값 요걸 계산을 해요. 그게 뭐냐면 P-밸류, P-값이에요. P-밸류. 설명이 이제 그렇게 돼 있어요. P-밸류. 그러면 우리는 뭐랑 비교한다고요? P-값하고 알파하고 비교를 해요. 자, 이런 경우는 P-값이 커요? 알파가 커요? P-값이 크죠. 만약 얘가 검정 통계량 여기 떨어지면 요게 P-값일 거잖아요. 그러면 P-값이 커요? 알파가 커요? 알파가 크죠. 그래서 거의 이제 모든 통계 패키지는 P-값을 줘요. 왜? 알파는 의사결정하는 사람에 의해서 판단을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P-값이 내가 생각하는 알파보다 작으면 H0가 어떻게 될까요? 그죠? 기각이죠, 기각. 왜? H0가 P-값이 작으니까 알파보다 이 안쪽에 있을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 머리 속에는 통계 분석을 해서 이제 모든 계산은 컴퓨터가 다 해요. 모든 통계 패키지 결과값에는 뭐가 있다? P-값이 무조건 있다. 가설 검정에서는. 그럼 P-값에는 머릿속에는 뭐예요? P-값이 알파보다 작으면 H0가 기각이다라는. 반대 나머지는 뭐 크면은 당연히 채택이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게 왜 중요하다고요? 그때 뭐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귀무가설은 지금 누구나 알고 있는 거를 얘기를 한다 이거죠. 근데 설문을 돌려가지고 통계 분석을 했는데 귀무가설이 맞네 라고 하면 쓸데없다는 거죠. 내가 논문에서는 내가 주장하고 싶은 거가 통계 아웃풋으로 나와야 봐라 내가 주장하는 게 맞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내가 주장하는 게 거의 대립가설에 다 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대립가설이 채택이 다시 말해서 귀무가설이 기각이 돼야 쓸 게 많다는 거지. 내 주장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통계 분석을 했는데 그런 게 하나도 안 나왔어요. 졸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야, 당연히 아는 걸 왜 했어?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검증한 거밖에 안 되는 게 돼버리죠. 얘가.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해요. P-값이 거의 설문 분석을 했을 때 알파보다 작은 놈들이 많이 있어야 내가 쓸 거리가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P-밸류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다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가장 많이 하는 가설 검정 중에 가장 많은 게 T검정이라 그랬죠. T검정. 무슨 검정이냐면 두 그룹이나 한 그룹의 평균이 같냐 또는 다르냐, 이거를 이제 가설 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인 경우를 원 표본 T검정이라고 얘기를, 1표본 T검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원 샘플 T검정.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계신 분들의 키가 170이냐를 검정을 해라. 이런 아주 심플한 거예요. 이게 뭐 굉장히 복잡한 그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 키가 170이 아니에요? 응? 근데 그러면 이제 통계를 모르는 사람은 뭐라고 답을 못 한다는 거죠. 통계를 아는 사람이면 가설을 어떻게 세워요? H0는 여기 계신 분들의 평균 키가 얼마다? 170이다. 그죠? 근데 대립가설은 뭐가 될까요? 평균은 170이 아니다. 또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키가, 여기 계신 분들의 키가 170 이하인 것 같은데 170 이하가 되는지를 가설 검정하세요.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평균이 170이다. 규모가설은 170보다 더 클 것이다. 양분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경우는 단측 검정, 이렇게 하는 거는 양측 검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를 컴퓨터에서 알아서 다 옵션을 정해줘요. 얘가 이걸 계산하려고 하면 엑셀이나 이제 통계 푸는 사람들을 입장에서는 이제 일일이 다 계산하는데 한번 해볼까요? 둘, 넷, 여섯, 여덟, 9명, 9분인데 이게 여러분들이 우리 과의 표본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이거지. 표본이에요. 키가 몇이세요? 72. 172. 170. 170? 172요. 160, 154, 176. 174, 75. 자, 이게 9개의 샘플을 이제 랜덤으로 취했다고 보자 이거지. 취했어요. 자, 여러분이 봤을 때 판단할 수 있겠어요? 자, 이걸로 하죠, 이걸로. 자, 170이에요, 아니에요? 논문을 써야 돼. 우리 논문 제목이 과기대 안전과의 키가 170 키에 관한 연구예요. 그래서 막 분석을 했어. 근데 야, 우리가 과거에 170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170이 아니야. 분석을 해야 된단 말이죠. 어떻게 해요? 자, 그러면 통계를 모르는 사람이다. 그러면 무조건 뭐 해봐요? 왜요? 더 한다고요? 평균을 내보죠. 평균을 이렇게 내봐요. 딱 그러니까 컴퓨터가 느려요. 168.4예요. 그럼 자, 통계를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야, 170 아니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왜? 168은 170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야, 170 아니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통계는 뭘 갖는다? 3포를 갖는다 그랬죠. 3포를. 샘플링을 한 여러분이 우연히 이렇게 나온 거지, 또 정문에 앉아가지고 지나가는 사람 또 9명 추첨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아니라 170도 나올 수도 있고요. 평균이 175도 나올 수가 있고요. 모른다는 거죠. 그건 아무도 몰라요. 얘는. 그래서 통계라고 하는 거는 얘를 가지고 이제 진짜로 한번 해보죠. 이제 원래 로직대로 한번 해볼게요. 자, 평균이 170이에요. 그죠? 그러면 T검정이니까 이렇게 해서 유의수준 알파 뭐 이런 떠나서 그러면 양측 검정을 이렇게 한다고 보자 이거죠. 이게 H0예요. 평균이 얼마? 170이겠지. 근데 통계이기 때문에 이제 T검정을 하면 검정 통계량에 의하면 평균이 0이에요. 0. 검정 통계량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저번에 가장 샘플을 어떻게 했었냐면 검정 통계, 얘가 검정 통계량이에요.
얘가 어떻게 써요? S는 뭐라 그랬죠? 표준 편차. N은 개수 9. 평균. 얘는 170. 규모 가설의 평균. 그럼 계산을 해볼게요. 좀 전에 평균은 구했고요. 표준 편차는 뭐라 그랬어요?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라 그랬죠. 저렇게 이게 표준 편차예요. 얘가. 그러면 검정 통계량을 구해 볼게요. 검정 통계량. T 검정의 검정 통계량은 T라고 그래요. 얘는 어떻게 계산해요? 좀 전에 그 식에 의하면 평균 빼기 170 나누기 표준 편차 나누기 SQRT 9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좀 전에 그 식을 쓴 거예요. 그렇게 딱 치면 검정 통계량이 얼마가 나와요? 마이너스 0.60이 나오죠. 자, 마이너스 0.60이 어디 떨어질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0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0.60은 어디 떨어지냐면 여기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마이너스 0.60. 자, 이게 예를 들면 이게 이제 2분의 알파 양측 검정이니까 알파 여기 떨어져도 기각, 여기 떨어져도 기각인 거예요. 봤을 때 그럼 이 선도 구해야 되잖아요. 선 구해볼까요? 자, 2분의 알파가 0.05가 되는 2분의 알파면 0.025가 되겠죠. 그걸 한번 구해보면 이게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이제 원래 이제 통계학을 하는 학생들은 이거를 다 손으로 계산을 해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실무에서는 전혀 안 쓰는 거지만, 그러니까 그래도 이걸 하는 이유가 한번 해보는 이유는 뭐냐면, 자,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는 거예요. 근데 좀 이따가는 1초 만에 나와요. 좀 이따가는. 자, 보세요. 자, 알파를 해보니, T 디스트라는 함수가 있어요. 분포를 구해줘요. 확률이 얼마일 때, 아니, 요걸 구해야 되니까, T 분포의 인버스, 역함수를 구해줘요. 그래서 확률이 얼마일 때? 0.025일 때 자유도가 9잖아요. 9명이었었잖아요. 빼기 1. 그러면 8이죠, 8. 해서 땅 치면 요 값이 얼마냐? 마이너스 2.3이 되고요. 얘는 플러스 2.3이 되겠죠. 요 사이에요. 요 안에 떨어지면 H0 채택. 떨어졌으면 채택이죠. 밖에 떨어지면 기각. 채택됐다는 얘기는 뭐? 얘가 맞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168이었지만 170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통계적으로? 얘기를 못,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은. 왜? 보수적이니까. 보수적이니까. 이해되나요? 그것도 한참 아닌 거예요. 0.6이면은 한참 이걸 벗어날 정도 되려면 여기에 막 장신들 막 나와야 돼요. 여기에 나와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써야 돼요? 그러면 얘 썼어요. 논문에 쓰려면 이렇게 했더니 그럼 만약 p-밸류도 한번 구해볼까요? p-밸류 한번 구해보면 p-밸류 얼마 될까요? 마이너스 0.6보다 작을 확률. 거의 뭐 0. 얼마 될 것 같은데. T 디스트 그 다음에 이건 검정 통계량, 그 다음에 자유도 8 누적 헤어 확인 누르면 p-밸류 얼마예요? 요게 요 면적이 얼마다? 0.279다 이거지. 279. 유의수준 알파 0.05보다 어때요? 크죠? H0 채택이죠?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구조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논문에 써야 되냐면 검정 통계량 T가 얼마? 마이너스 0.6 P 값이 뭐 예를 들면 0.279로 H0 기가 즉 키가 과기대 안전과의 키가 170이라고 170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좀 더 이제 논문이나 이런 거 보면 통계적으로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유의한 차이가 여긴 차이가 아니잖아요. 170인지 아닌지니까 통계적으로 170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좀 이상하면 아직 키가 170이다라고 단정하는 멘트를 잘 쓰진 않아요. 아직은 170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다. 이런 용어를 쓴다는 거죠. 얘가 이 과정을 매번 엑셀에서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미니탭을 쓴다 그랬죠? 자, 보면 자, 미니탭은 데이터가 들어가는 요 엑셀 형태의 그 스프레드시트 형태의 워크시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웃풋이 나오는 세션 창이 있고요. 훨씬 더 복잡한 뭐 프로젝트 창이니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의 잘 안 써요. 그냥 데이터 넣고 통계 분석하는 그냥 계산기 보면 그래도 메뉴 중에 잘 거의 안 쓰고요. 그래프 그릴 때 좀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메뉴들만 다 쓰시면 돼요. 이게 통계 전체 그래서 베이직 스태티스틱스가 기술 통계 가장 기초적인 통계인데 그 중에 지금 이게 뭐 어디에 해당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게 원샘플 T테스트예요. 1표본 T검정이라고 그래요. 한글로는. 그리고 어디 있어요? 두 번째 있죠. 원샘플 Z검정이 있긴 있는데 안 써요. 왜 안 쓰냐면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아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쓸 수가 없어요. 얘는. 그래서 가장 최초로 접하는 검정이 원샘플 T테스트예요. 눌러볼게요. 근데 우리 아까 엑셀에서 데이터를 입력을 해놨죠? 쭉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넣어요. 엑셀하고 다른 점은 제목줄이 있어요. 이게 키라고 그럴까요? 신장이라고 그럴게요. 자, 됐죠? 그러면 통계에서 베이직 스태티스틱스에서 원샘플 T테스트에 가서 뭐냐? 샘플링 컬럼 신장이다. 만약 그 요약된 데이터가 있으면 평균 얼마고 표준 편차 얼마인지만 알면 되거든요. 개수 몇 개고. 아까 만약 요약된 데이터로 하면 여기 누르고 9, 평균 168점 얼마, 표준 편차 아까 뭐 6점 얼마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그죠? 자, 테스트 민, 그러니까 검정하려고 해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170. 그러니까 이 가설 검정 할 거니 그러면 한다 라고 얘기하면 저기다가 170을 넣어주시면 돼요. 자, 옵션을 가면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중요하죠. 자, not equal이냐 rather than이냐 less than이냐 greater than이냐를 체크를 해줘요. 보다 크냐. 이건 주어가 뭐냐면 규모가서예요. 규모가서. 그러니까 얘가 이 앞에가 주어예요. 그러니까 평균이 170보다 크냐 작냐 같지 않냐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뭘 체크해야 돼요? 예를 들면 not equal을 체크해야 되겠죠? 얘는 안 건드려도 돼요. 왜? P밸류만 줄 거거든요. P밸류만. 그래서 이제 신뢰 구간 구할 때는 이걸 체크를 하는데 그냥 그것만 체크해서 확인 누르면 바로 T가까지 나오는데 P밸류가 조금 이건 다시 한번 계산해 봐야 되는데 이게 맞아요. 했더니 가설 검정이 뭐가 돼요? 평균, 뮤가 평균이거든요. 평균이 170. 그 다음에 대립가설이 170이 아니다. 9개고요.
평균, 표준 편차, 그 다음에 검정 통계량 T, 그리고 얘가 P-밸류예요. P-밸류가 아까 얼마였어요? 2배인 것 같은데? 이거 2배인 것 같아요. 얘가. 그래서 얘를 그냥 보고 분석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알고 데이터 추에서 돌렸더니 저 결과가 나왔어요. 어떻게 해요? 아, 알파가 P-밸류가 알파 0.05보다 훨씬 크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H0 채택. 그죠? 170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네. 라고 그냥 바로 판단하고 끝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설명드린 과정이 모든 가설 검정의 프로세스다는 거예요. 또 해볼까요? 그 한쪽 검증이랑 양쪽 검증 뭐 아까 말씀하신 이걸 어떻게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이제 조금 평균이 좀 낮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170보다 작냐 그렇지 않냐를 가설 검증하세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좀 전에 건 커도 되고 작아도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여기서 좀 자주 쓰는 그 버튼은 여기 가면 그 최종 맨 마지막에 눌렀던 창이 다시 떠요. 왜냐면 매번 재계산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 그래서 옵션에 가서 보다 작음 눌러야죠. 보다 작다 이거지. 이해되나요? 그리고 확인 누르면 규모 가설은 자연스럽게 보다 큼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확인 누르고 확인 누르면 이렇게 나오죠. 검정 통계량 T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안 바뀌어요. 근데 이제 이게 애가 맞게 나오네. P-밸류 0.279 한쪽만 봤으니까 얘는 양쪽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래도 뭐예요? 그래도 0.05보다 크다. 그러니까 H0 채택 뭐예요? 키가 예를 들면 과기대 학생들의 키가 170보다 작다고 할 수가 없다. 아직은. 좀 더 줄여볼까요? 키를 아까 154도 계셨는데 이걸 만약 줄여볼게 더 160 여기를 164 데이터를 좀 이제 샘플을 다시 했다고 치자 이거지. 150 이렇게 줄였어요. 그러고 눌러보면 어떻게 될까요? P-밸류가 크게 바뀔까요? 작게 바뀔까요? P-밸류가 작아요. 자, 왜? 전체적으로 숫자를 줄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P-밸류가 좀 더 알파에 더 가까워질 거 아니에요. 기각되려고 막 할 거 아니냐 이거지. 그래서 확인 누르면 이렇게 작아지죠. 그럼 평균 얼마예요? 지금 162다 이거지. 자, 지금 이 결론은 뭐예요? H0가 알파, P 값이 알파보다 0.05보다 커요, 작아요? 어? 0.05보다 작죠? H0 기각됐죠? 오케이. 기각이 됐다 이거지. 봐. 야, 샘플 해봤더니 170이 아니야. 170보다 작아. 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다 이거지. 자, 이게 뭐로 보시면 되냐면 여러분이 설문을 해서 200명을 했다 그러면 이게 200개의 뭐가 돼요?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되시나요? 요게 이해가 돼야 돼요. 왜냐면 앞으로는 컨셉만 이해하고 데이터 넣고 누르고 끝날 거거든요. 왜? 계속 P값만 가지고 판단만 할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통계학 책에 가장 먼저 나오는 가설 검정이 T 검정이에요. 왜? 평균의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볼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여러분도 예를 들면 설문이나 이런 걸 좀 이따 이제 설문지도 한번 샘플로 보여드리겠지만 이 그룹과 이 그룹의 평균의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 이걸 계속 보거든요. 왜? 주장하고 싶은 것들이 이 차이가 나는지 안 나는지를 보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가설 검정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T 검정이에요. 자, 예를 들면 이거 그때 했었죠?
이거 뭐 회사 가셔도 쓸 수 있고요. 뭐 식스 시그마 할 때도 쓰실 수 있고요. 뭘 해도 쓰실 수 있어요. 그냥 야, 해보자 이거지. 야, 우리가 이제 윤활유의 무게를 측정을 하는데 10kg라고 알고 있단 말이지. 고객한테 10kg라고 열심히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야, 10kg 아니라는 것 같다는 얘기가 막 들린다 이거지. 그죠? 그래서 샘플을 뽑아가지고 야, 10kg인지 아닌지 한번 검증해봐. 라는 거예요. 되게 단순하고 간단한 목적이죠. 그래서 뽑았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뽑았더니 10kg 아니에요? 모르죠? 그럼 그때 하는 게 T검정이라 이거죠. 자, 데이터가 이렇게 있어요. 10.2, 9.7, 10.1, 10.3, 10.1, 9.8, 9.9, 10.4, 10.3, 10.8. 자, 이렇게 됐어요. 이게 뭐라고요? 무게라 이죠, 무게. 자, 요거 한번 볼게요. 10kg인지 아닌지. 자, 통계에 가서 원샘플 T 검정해야죠. 그리고 무게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게 10. 그 다음에 10kg인지 아닌지니까 not equal. 오케이? 확인. 뜨죠? 평균이 얼마냐면 10.06이에요. 표준 편차가 0.24이고 검정 통계량이 0.77이고 p-밸류가 0.460이에요. 0.05보다 크죠? 크죠? H0? 채택? 10kg네. 10kg가 아니라고 할 수가 없네.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죠?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 않죠? 네. 응. 보면은 보고 있으면 안 하는데 막상 해보고 아 그게 문제죠. 보고 있으면 안 할 것 같아. 하여튼간 그래요. 그 다음에 많이 하는 게 뭘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자, 일단 계속 한 방향으로 가자고요. 이제 170이냐 10kg냐 이제 했는데 그 다음에 가장 더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두 그룹을 비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건설 현장이다 그러면 A 건설 현장과 B 건설 현장. 학교다 그러면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그 다음에 여기는 A반과 B반, 야간과 주간. 두 그룹의 뭐 성적을 비교하거나 뭘 했을 때 그 평균의 차이가 있냐 없냐. 예를 들면 이런 경우는 두 지점의 수익률이 이렇게 쭉 월별이 내든가 연간 쭉 있는데 차이가 있냐 없냐 또는 크냐 작냐 이거를 비교할 때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논문에도 거의 한 20-30%는 이런 비교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왜? 뭐에 대해서? 질문, 문항에 대해서 평균이 차이가 나냐 안 나냐를 비교한다는 거죠. 얘가. 그래서 그게 투샘플 T 테스트라고 얘기를 해요. 투샘플 T 테스트. 예를 한번 보면 두 회사가 있어요. 두 회사가 있는데 인터넷 접속 속도가 S사가 더 빠르다고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가? 다시 말해서 S사하고 경쟁사가 이게 뭐 옛날인 것 같은데 인터넷 속도가 저렇게 했어요. 그럼 S사가 더 빠른지를 가설 검정하라 이거지. S사가 더 빠른지 어떻게 하면 될까요? H0가 S사와 평균이 경쟁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대립가설은 내가 주장하고 싶은 건 뭐예요? S사가 경쟁사보다 더 빠르다. 그죠?
더 빠른지를 체크하려잖아요. 그죠? 근데 대리가설은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규모가설은. 그죠? 더 빠르냐?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거 돌리면 뭐가 나와요? P값이 나오겠죠. P값이 나와서 0.05보다 작으면 H0가 기가 크면 채택. 그리고 결론 쓰면 되는 거예요. 논문을 쓸 때 유효 수준을 1로 1%로 할 거냐, 5%로 할 거냐, 10%로 할 거냐, 그건 어떻게 정할 수 있는 거예요? 본인이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교수님들께서 이제 또 공격이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절대 안 들어요. 왜냐면 유의 수준을 내 맘대로 정한다고 해서 90%로 정할 수는 없거든요. 유의 수준은 케이스가 딱 그 3개 정도? 많아야 3개. 0.01로 정할 수 있고요. 0.05로 정할 수 있고 0.1로 정할 수 있어요. 0.3, 0.7 못 정해요. 그래서 이거를 SPS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여기 이거보다 P값이 작으면 그러니까 요거 대신에 요거보다는 덜 작으면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별표를 붙여요. 논문에는 P값을 안 쓰는 논문도 있어요. SPS를 보면 점을 3개를 에스테리스크를 3개를 이렇게 다르면 아 얘는 0.01보다도 작은 놈이구나.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까 검정 통계량 했었잖아요. 만약 예를 들면 검정 통계량 T가 마이너스 0.6 아까 나왔었잖아요. 근데 아까 뭐였어요? 0.1보다도 더 컸잖아요. P값이. 그죠? 그러니까 걔는 아무것도 안 붙여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H0 채택이 돼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주장하는 게 없어요. 근데 만약 여기에 마이너스 2.7 나왔는데 이거보다는 더 작고 요거보다는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하면 하나를 붙여요. 0.05보다 작으면 2개를 붙이고 0.01보다 작으면 3개를 붙여요. 그러면 이제 얘만 봐도 아는 거죠. 아 저거 통계적으로 완전히 뭐지? H0 기각이구나. 3개 붙으면 이거보다도 더 작은 거고요. P값이. 2개가 붙으면 요거보단 작아요. 그러니까 0.03 이렇게 되면은 그렇죠. 2개가 붙어요. 그러니까 0.08 이거는 한 개가 붙겠죠. 한 개. 왜? 0.1보다 작으니까. 이해되나요? 그래서 P값이라고 안 쓰는 그 분석도 있어요. 특히 이제 상관 분석 같은 거 하면 이 별표가 붙어서 그냥 그 의미를 전달하기도 해요. 나중에 한번 논문 한번 불러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시죠. 표기의 방법인데 그게 다 뭘 기준이냐면 P값이에요. P값. 오케이. 잠깐 쉬었다가 하시죠.